자, 반갑습니다. 자동차 마스터 자구책 이윤승 교수입니다. 자, 오늘 2회입니다. 그죠? 2회 1번 문제부터 계속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 제어를 적용을 했는데, 이제 가솔린 엔진이다. 그죠? 거기 최신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전부 다 가솔린 엔진하고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전자 제어 스로틀 컨트롤 기술을 통해 스로틀 바이 와이어 기술을 구현이 가능해졌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바이 와이어가 뭘 이야기한다? 와이어 없이 제어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가속 페달을 밟아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그 가속 페달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가 당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달을 밟을 때 와이어가 당겨져서 스로틀 밸브를 당긴 만큼 열어주고, 그 스로틀 밸브가 들어가는 공기량을 제어하게 된다. 기계적으로. 뭐 그런 개념이었는데, 바이 와이어니까 와이어를 없앱니다. 와이어를 없애고 가속 페달 밑에 가속 페달 위치를 측정하는 악셀레이터 포지션 센서 12개 되고요. 그 악셀레이터 포지션 센서 신호를 ECU로 보내게 되면 ECU는 그 신호를 바탕으로 이제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데, 스로틀 밸브를 열고 닫는 곳에다가 모터를 설치를 해서 모터 서버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열고 닫게끔 만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밟는 그 부분까지도 뭘로 만들겠다? 전자 제어로 만들겠다. 그래서 전자제어 스로틀 밸브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는 것도 있죠. 시프트 바이 와이어는, 시프트가 뭡니까? 우리 변속이잖아요. 마찬가지 변속 레버를 PRND 이렇게 움직이면 마찬가지로 케이블이 이렇게 밀고 당겨졌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것도 요새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얼식,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전부 다 스위치 신호를 TCU가 받아서, TCU가 바로 와이어 없이 솔레노이드 밸브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이 이제 시프트 바이 와이어, 요런 기술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이 와이어가 뭘 뜻하는지 같이 요거 풀어보면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자, 가변 흡기 다기관입니다. 흡기 다기관을 전자제어화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생하고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사는 게 별거 있냐? 인생 한 방이다. 짧고 굵게.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속에서는 짧고 굵게 제어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속에서는 가늘고 길게 제어해서 한번 열렸을 때 이제 관성력을 최대한 흡입 관성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변 흡기 다기관은 저속을 얘기하는 거죠. 저속에서는 흡기계 통로를 어떻게 가늘고 그다음에 길게 제어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속 성능 저하를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가솔린 엔진 적용했는데 하이브리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에는 가솔린 엔진도 있고, 거기에다가 모터까지 장착을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한댔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가솔린 엔진에 그렇게 출력이 토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높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이제 뭘로 제어하겠다? 흡기 밸브의 가변, 흡배기 밸브의 가변 타이밍을 제어를 해서 부하를 받는 압축 행정은 굉장히 짧게, 폭발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서 출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엔진이 이제 우리 밀러 사이클 엔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폭발 행정보다 압축 행정의 길이를 더 길게 제어한다. 이제 이게 반대로 됐다라는 거죠. 부하를 받는 압축을 짧게, 그다음 동력을 쓰는 폭발을 길게 가져가야지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밀러 사이클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3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연소실 연료를 직접 분사하는 시스템이 우리 뭔데? 가솔린 엔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 엔진 GDI 엔진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GDI 엔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흡기 우리 부분 부하에서는 흡입할 때 공기만 흡입하고 압축할 때 공기만 압축한 상태에서 연료를 뿌리면서 폭발을 시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공기를 더 과급하게 되면은 같은 크기 엔진에 더 고출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디젤 엔진에 전부 다 접목되어 있는 이 터보 차저 시스템을 GDI 엔진에 접목을 하게 되면은 출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가 되어서 정답을 뭘로? 3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이 2번 문제는 조향장치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를 여러 가지 섞어서 복합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 나오는 기가 뭐냐면, 얘기 나오는 부분이 이제 조향 기어비가 얼마다? 15다라고 했어요.
15도인 상태에서 차량에서 핸들을 최대 몇 도? 480도 회전을 했다. 요거 자체로도 한 문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때 피트먼 아미 회전하는 각도가 몇 도냐? 라고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향 기업이 15는 조향 핸들 돌린 각도 얼마? 480 나누기 뭐야? 피트먼 아미 회전한 각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피트먼 아미 회전한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둘도 바꾸면 되니까 480에서 얼마? 15를 나누면 되고요. 3이 되면은 45가 되죠. 그러면 30이 나오고 여기 2개 되니까 32도가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피트먼 암이 총 몇 도? 32도가 돌아가게 되는데 바퀴를 구동하기 위해서 바퀴를 회전시키기 위해 32도 돌아가는데 피트먼 암이 움직이는 각도보다 각각 2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보다 2도 크고 요거보다 2도 작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왜? 양쪽 바퀴가 꺾이는 각이 다르다. 이게 이제 에크먼 장토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2도 큰 게 34도라고 보면 되겠고 2도 작은 게 얼마다? 30도라면 보면 되는데 이 두 각의 차이를 뭐라고 한다? 우리 에크먼 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에크먼 각이 몇 도다? 4도다라고 정확하게 주어졌다라는 부분인 겁니다.